자, 안녕하세요. 굿작전 6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몇 개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종목부터. 예,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58,900원이죠. 삼성전자가 꽤 괜찮고, 그리고 오늘은 뭐 저쪽 어디 갔습니까? 포스코 아니지. LG화학도 꽤 괜찮습니다. LG화학도 괜찮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좀 안 좋아요. 예, 유리기판 쪽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차익 매물 나온 쪽은 유리기판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오늘 되게 꽤 괜찮은 그림이고요. 반도체가 꽤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고, 뭐 전차의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잘 갔던 전기 쪽은 조금 눌림이 있습니다. 예, 눌림이 좀 있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42,000원 밑에서 사라고 했던 PSK 홀딩스는 한 3%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예, 수익이 날 거고, 아마 지난번 말씀드렸던 ISC도 뭐 6만원대에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더디지만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꽤 괜찮고, 오늘 아침에 이제 로봇이 안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로보티즈는 개별 이슈인데 물적 분할을 좀 했고, 그리고 나머지 여타 로봇주들도 예, 오늘 아침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차익 매물이 좀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쪽은 오늘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양봉 정도 들어오고요. LG도 그렇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107,000원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은 메인은 아닌데 이런 게 좀 있고,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리온이 오늘 한 8% 이상, 예, 오리온이죠, 오리온. 음식료 업종이 오늘 조금 좋아요. 대부분 다 실적주가 많은데, 원래 오리온이 이제 보면 원래 그 삼양식품하고, 예, 삼양식품하고, 그 다음에 풀무원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양식품, 풀무원, 또 하나 있었는데 오뚜기는 아닌데, 예, 빙거래가 원래 강세였는데 세 종목이 강세였거든요. 원래 음식료가 삼양식품, 예, 삼양식품, 예, 그리고 풀무원, 예, 그 다음에 빙거래가 강세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하고 또 농심까지 붙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심까지 좀 강한데 대부분 다 실적주들이죠. 예. 이쪽이 좀 강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그 원전도 오늘 되게 강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침에 지금은 27,000원 조금 밀렸는데 BHI가 여러분들 또 관심주였죠. 예, BHI도 오늘 약간 계속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있고,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뭡니까? 조선 쪽은 조금은 좀 심이 있어요. 조선하고 또 카이가 어저께 되게 변동이 컸는데 카이가 역시나 좀 약하고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 이제 저쪽 그 가스 알래스카 관련주들 넥스틸, 그 다음에 뭐 세아제강 이런 쪽은 조금 약하죠. 그쵸? 예, 세아제강 지수 이런 거 좀 약하고, 그럼 대략 봤을 때 시장은 이제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약간 차익 매물이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이런 것도 차익 매물이 있고, 뭐 대충 요 정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동진세미캠이나 뭐 ENF나 이런 쪽은 다 EUV 쪽인데, 반도체 EUV인데,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SNS텍, 예, 반도체 다 EUV 쪽입니다.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예, 다 ENF 테크놀로지도 삼성 파운드리 이쪽입니다. 그 어디냐면은 다 파운드리 쪽, 예, 이런 쪽이고. 뭐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은 약간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모비스도 되게 좋죠. 모비스가 지금 27만 원까지 올라왔죠. 현대 모비스도 꽤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좋고 뭐 SDI도 유상증자 했지만 아마 주가는 조금 제 표정이 좀 안 좋죠.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대충 요 정도 볼게요. 엔터 쪽은 SM이 원래 원탑이라 그랬죠. 예, SM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다음날 이 정도 반등한다는 걸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뭐 오늘 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장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오늘 장이 이제 반도체, 예. 반도체. 반도체, 그 다음에 음식료, 예, 요 정도죠. 반도체, 음식료, 예. 반도체, 음식료. 지금, 그 다음에, 예, 거의 요 정도네. 예, 요 정도로 지금 장은 붙어 있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시나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죠. 18일자 기준으로. 아침에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이씨. 자, 삼성전자 리포터.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지금 시간대가 10시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친구 이제 이름이 되게 낯익죠. 예. 숀킴. 예. 낯익죠. 그래서 디램에 대해서 예, looking beyond the valley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기 밑에 아유 글자 좀 깨졌는데 여기 잘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오버웨이트 전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TP를 타겟 프라이스를 65,000원에서 한 7만원으로 상향.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하이닉스도 약간 이제 중립 이상으로 그래서 한 24만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거의 이제 2분기 정도부터 뭐 좋아진다 가 정도로 뭐 확실히 센 건 아닌데 2분기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로 피력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좀 많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며칠 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 외국계 매수 18일날 들어왔는데 17일날 860만 주 들어올 때 주 메인 창구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어제까지도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리포트 발사오는 3월 18일 그리고 얘네들은 사전에 벌써 알고 들어온 거고 오늘 이제 확인 사살 그런 거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서는 제가 어제도 비슷하게 뉘앙스를 드렸는데 빨리 안 빠집니다. 빨리 안 빠지고 약간은 그 강세를 유지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됨으로써 하이닉스는 조금 더디지만은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도 상대적 강세.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하이닉스가 12단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어디 갔냐? HBM4
여기 있죠. 네, 이거는 원래 시장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이닉스가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2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 정도에 HBM4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요게 다시 한번 이제 샘플 테스트니까 사실 이거는 HBM4 6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보다 빠를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하이닉스는 이렇게 모포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쵸? 삼성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는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또 이번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요렇게 나왔죠.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울트라 블랙웰이라는 다음 모델입니다. 블랙웰 울트라를 공개를 했고 하반기 정도 출시한다고 하고 성능은 뭐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AWS니까 아마존이죠. 아마존이나 구글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다 브랜드입니다. MS Azure,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아마존의 AWS 이런 애들이 도입하지 않겠느냐. 루빈 같은 경우는 6세대인데 차세대 HBM4로 구현될 거고요. 요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앞당긴다는 말도 좀 있고요. 여기에 지금 12단 이야기가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거. 그 다음에 다이나노는 아마 로봇 쪽일 겁니다. AI 추론 모델이고 엔비디아하고 제너럴 모터스의 협력인데 요거는 자율주행 쪽이죠. 예, 할로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카펙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이거 정도면 좋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1조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400조인데 예, 그 정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캠으로 대변되는 DGX 스테이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AI 지원한다는 이야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캠 관련해 가지고 오늘 움직이는 어디 갔어요? 요 심텍 예 심텍 따라가긴 좀 그렇죠. 심텍 뭐 코리아스키도 따라가기는 그렇죠. 예. 이 시간에 따라가기는 그리고 뭐 저쪽 TLB 따라가기는 좀 그럴 겁니다. 일단 요 정도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 삼성이 지금 9시부터 추총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 이제 대장인데 사실 이거 투자했었는데 팔고 없어요. 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씁쓸한 게 좀 씁쓸합니다. 동진 세미캠 뭐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SNS텍 그 다음에 FST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 PSK 홀딩스 혹시 사신 분들 계세요? 어제 이거 42,000에 사라 그랬는데 어제 PSK 홀딩스 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42,000원 이하에서? 어제 42,000원 이하였는데 지금 43,850원이면 한 3%는 나왔네요. 뭐 다른 거보다 조금 덜 올랐는데 에휴 나 이렇게 돈 벌어줘도 딴 거 뭐 로봇 안 간다고 나한테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PSK 홀딩스가 어제 45,000원이죠. 42,000원 이하에 제가 사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43,850원이니까 43850 찍었으니까 한 3% 나왔나요? 4% 정도? 4% 정도? 예, ISC도 지금 보면 조금은 더디죠. 근데 이거는 잘 잡는 것 같은데요. 보유 이렇게 6만원대 초반 안 밀리면 보유를 하셔도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잠깐 나왔는데 데드크로스가 이제 매도 신호거든요. 예, 조금 반등을 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제일 세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요런 파우면은 삼성이 안 밀리거든요. 이거 웬만하면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 우리가 그 주식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팍 들어오면 거의 종가까지 들어옵니다. 쭉쭉쭉쭉. 요런 장이 나와버리면은 뭐 시장 관점에서는 그동안 조금 반등하던 효성이나 이런 전력 쪽 애들은 뭐 이제 쭉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뭐 밀리는 건 아니고 전력도 이런 거 밀리는 건 아니고 HD인력도 그냥 오늘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거라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지금 1시간 지났는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오늘은 뭐 처음부터 다 반도체고 거의 종가까지 웬만해서는 유지되지 않을까? 반대적으로 이제 바이오들은 빠지겠죠. 빠집니다, 이런 애들. PSK 홀딩스도 빠지고 온코크로스도 빠지고. 예. 이게 왜냐하면은 그 보로노이도 빠집니다. 예. 빠진다는 표현보다는 원래 삼성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은 삼성이 날아가 버리면 반도체 날아가면 딴 애들은 그냥 다 쭉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은 뭐 그 가스관 같은 애들도 멈칫멈칫 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오늘 그런 거 하이닉스는 제 생각에 추격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가만히 보면 물론 아직은 뭐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지난번에 여기서 산 물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 거? 여기 샀죠. 여기 산 물량을 그냥 들고 있는 수준이에요. 들고 가면 되는 거. 조금 뭐 하차할 필요는 없고 하차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필요는 없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저기 뭐야 이거 재료가 있는데 왜 안 갑니까? 지금은 그 정도 파워가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 파워가 더 강해서 그런 겁니다. 삼성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호재성 재료 기사를 날려도 지금 이미 하이닉스가 빠르면은 샘플 공급하고 콜 테스트가 하반기 정도에 벌써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없잖아 있고.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애들이 조금 HBM 쪽이 조금 약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HBM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의 삼성전자 핵심은 HBM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이에요. 레거시 반도체. D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Great return are not achieved by the those who react to trend and the consensus. We still need a confirmation that biggest worry, which is growth, 여전히 이제 어떤 확신은 아직 필요하고 is not going to unfold back pulp. 뭐 volatility is the price of admission. 네, 변동성이죠. No pain, typical ends of with. No gain is why we are for overweight 삼성.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오버웨이트 전략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어떤 레포트인데 이거는 넘어가요. 예. 번역 있는데 왜 굳이 하냐고요? 그래 공부가 되지. 하하.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번역 돌리면 다 나오는데 하나라도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내게 되는겨.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 번역해 준 것만 볼겨. 어허, 참 끝. 이때 공부하는겨. 세상이 편하면은 사람이 뇌를 나쁘게 한다니까. A strong desire to be bullish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bullish 다시 항소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 아주 강력한 갈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좀 해야 돼요. Land is moving to right direction. 예. 바른 방향으로. Product cut. 그러니까 감산에 의해서 낸드 가격 자체가
조금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낸드 가격에 대해서 좋게 본 거. 어허 참. 그러니까 디램 스팟 is benefitting from China AI capex. 그러니까 디램의 현물 가격은 중국의 AI 투자로부터 benefiting.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다. 개 이득을 보고 있고, demand pull in ahead US tariff. 요거는 미국의 관세에 앞서가지고 선제적인 수요를 땡기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가가지고 디램의 수요를 사전적으로 땡긴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에헤 참. 그까지. commodity is fashionable again. commodity,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commodity? 모르는 건 빨리 넘어가. 영어는 모르는 건 넘어가야 돼. commodity가 어쨌든 간에 다시 패셔너블 해질 것 같다. 범용 반도체 말하는 건가? 뭐 그래서 이 모간 스탠리의 보고서는 HBM보다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낸드 가격과 디램 가격이 디램 다운 0.5%, 낸더 up to 0.5% QQ.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디램과 낸더가 한 5% 정도 소폭 반등할 것 같고, 디램은 내려가고 낸더는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디램 inventory has improved recently while, 그러니까 디램 재고가 최근에 조금 개선됐고, 낸더 remain elevated and aimed weak. OEM demand. 낸드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데 안 좋은 거, 누적된 엘리베이트든 누적된 축적된 뭐 OEM 제조사들의 뭐 약한 수요 기반. 하지만 this is not a all clear sign for overall tech demand. 그만할까요? 참나. 그래도 전문가가 이거 뭐 방송하면서 이 정도 영어 콩글리시를 할 수 있으면은 이 양반이 노력하는구나. 그래 해야지. 귀에서 피 난다고요? 참. 뭐 귀에서 피가 나.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가방끈 짧은 사람이 아니요. 반도체 개뿔 올라가지고 짜증나게. 에이 반도체 올라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네. 하여튼 우리나라 장이 외국인들 노르면 내가 못 살겠다. 좋긴 한데 이게 외국인들 노름에 진짜 화딱지 나가지고.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반도체 레거시에서 좀 어느 정도 길이 잡힌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많이 반응하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일찍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4월 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추정치 발표하잖아요. 추정치 발표 결과치 조금 나쁘게 나와도 조금은 그래도 주가가 좀 잡아주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이제 오늘처럼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몰려버리면 안타깝게도 이제 그동안 좀 잘 갔던 애들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테슬라는 지금 조금은 여전히 이제 저도 반등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 1분기 인도량 자체는 너무 별로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시장 투자가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2차 전지 쪽은 지금 반도체의 쏠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안 밀리고, 그냥 잡아준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안 밀리고 잡아준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지, 뭐 너무 깊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진 않지만은,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두 개 종목을 이제 보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워낙 그 실적주 기준을 갖고 있어서 2차전지 여타 개별주보다는 좋을 겁니다. 실적이 나는 종목이고, 또 어쨌든 주니프가 뭐 덜 팔려도 주니프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여타 종목보다는 조금 우선순위로 뽑으셔도 되고, 그 아까 보면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그 장비회사 중에 이런 PNT 같은 회사들도 뭐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 되면, 실적이 나온 회사들은 조금 좋게 보고,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뭐 대형주들은 아마 제 생각으로 이번 주 이렇게 잘 잡아주면 다음 주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또 낙담할 필요는 없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짧게 보면 다시 요 11만 5천원 구간에 들어오면, 네, 11만 5천원 구간에 들어오면 아주 편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 보시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5만원이거든요. 이건 15만원, 네, 15만원 구간. 그리고, 예, 그 정도 봅니다. LNF는 조금 약해요. 예, 약하고. 그래서 이차전지는 한, 뭐, 엔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퓨 정도에서 아마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빨리 자리를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로 갔을 때는 아까 봤던 대로 저는 한 종목을 뽑으면 대주를 많이 뽑는데, 대주가 그래도 다시 언제든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뭐 월봉인데 모멘텀은 살아있다. 왜냐면 대주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보게 되면, 회사 자체가 실적이 요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예, 작년도에 올라왔고 오늘은 이제 289까지 와가지고 이건 올라갑니다. 예, 그런 게 좀 있다는 게 설명인데, 뭐 이차전지를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로보티저는 사실상 물적 분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적 분할 플러스 오늘 로봇 전체적으로 빠진 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섹터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론이 나온 섹터가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네. 세론이 나온 섹터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하나가 유리기판이고, 그 다음에 로봇은 사실 세론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뭐 세게 이야기가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옵틱스 같은 애들이 좀 빠져 있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유리기판이 지금 개별주다 보니까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나 이런 애들이 조금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라면은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YC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는 원래 엔비디아 그 밸류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밀리는 기업이고, 로봇은 아침에 이제 로보티저 이야기인데, 이건 물적 분할이거든요. 물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로 빠질 수 있는 시세는 대략적으로 한 36,000원대였는데 여기서 한 1,000원 정도 더 빠졌죠. 요거는 섹터 같이 빠졌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아침 하이젠 아래량도 아침에 그냥 다 얻어맞았는데, 요거는 뭐 복합적입니다. 예. 뭐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클로봇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과 약간 비슷한 성격의 어떤 수급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주총이 이제 끝났나요? 삼성전자 주총이 아직 뭐 결과 이야기는 안 나왔죠? 9시부터 했는데, 삼성전자 주총이 뭐 주총 관련된 기사 올라온 건 없네요. 예.
아직은 없네요. 보통 기사가 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 9시부터 주총을 하고 있죠. 그쵸? 3월 19일이니까. 끝나지 않았나? 뭐 오래 하나? 아직 뭐 삼성전자 주총 관련돼서 기사가 나온 건 없는데, 예, 오늘 9시부터 하고 있었어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뭐 이사, 이런 건 뭐 그냥 빨리빨리 끝나는데, 이사 선임하고 하는 거는. 이사 승인했을 거고, 이사 연봉하고, 감사 선임하고. 그래요. 뭐, 또 혹시나, 이거를 기다려 봐야겠죠. 이건 로봇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한번 그 부분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 보는 거고. 원래 제가 동진 세미캠을 27,000원대 매수할 때가, 삼성전자 주총 보고 산 거였는데, 아쉽다. 조금 전에 요거 하나 나온 거 있는데, 한수원이 이제 네덜란드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덜란드 원전 수출이 있었나요? 네덜란드 신규 원전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스웨덴, 슬로베니아에서가 자체적으로 불참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이유가 뭐였을까요? 1차 타당성에 나섰는데 일단 네덜란드를 안 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하고 SMR 집중하기 위해서다. 예, 이렇게 이야기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 주가 입장에서는 뭐 안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선제적으로 미국 에너지국에서 4월 15일에 예정된 민간 국가 지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발을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쵸? 되게 우리 참어떠가님 되게 신박하신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타당성 조사에서 어쨌든 글이 나온 거라서 그리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사전 작업이 될 수도 있죠. 예. 사전 작업. 민간 국가 해제를 위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두산은 아침에 이제 워낙 세게 들어와서 아마 여러분들 BHI나 두산 갖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갖고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그 다음에 어차피 두코바니 원전 이슈는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시세가 훼손해가지고, 주가가 19,000원 밑에 종가가 마감한다든지, BHI가. 아니면은, 두산 NLBT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5,000원대 초중반에 마감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아침에 가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라는 게 한번 물고 나면 완벽하게 내 시세가 아까 말한 대로 시세가 막 밀려가지고 이제 이게 가벼운 종목들처럼 얘는 얼마 안 밀리겠습니다만은 아예 죽어버리는 섹터가 아니라면 한번 버텨보는 것도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진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예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는 한 달 이상 약한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약한 거거든요. 그런 거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삼성전자도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피라미딩 매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건 좀 어려운 거거든요. 보유자 영역에서 조금은 지난 한 몇 번의 사이클보다는 지금의 삼성전자의 반등 사이클의 힘이 조금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이걸 내가 골드만삭스 리포트처럼 지금 당장 7만원 간다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또 내일이 되게 되면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여기서 또 주가 어제처럼 멈칫할 가능성도 되게 많고, 거기에 됐을 때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쉬고 있는 2차 전지들이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거니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음식료 업종 가고 하는 거는 어차피 개별 이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주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안 오른 대형주를 보인다 그러면은 어제 배당락을 한 기아라든지, 예? 아니면은 제가 항상 좀 좋게 말씀드리는 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예, 조금 끌고 가시면 좋고, 조금 전에 현대위아는 이게 개별 재료군요. 예. 기계사업부 매각하는구나. 아, 그럼 그렇지. 뭐 재료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걸 왜 못 봤을까? 현대위아가 보니까 회사를 분할을 하네요. 공작기계 사업부를 떼버리는군요. 물적 분할하네요. 공작기계 부분을, 공작기계가 이거 잠깐만, 이게 좀 부실했던 사업 아닌가? 공작기계가? 요것도 43,000원에 매수 청구 가격은 있고요. 적자죠? 근데 이건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말이 안 된다니까? 현대위아 이거 공작 부문이 적자죠? 맞네요. 참. 이건 또 호재야, 또. 그러니까, 예. 이거 호재라고. 물적 분할이잖아요. 호재야, 호재, 이거는. 그니까, 저기, 내가 로보티저 저게 아닌데, 저 애들이. 이거는,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 봐봐요. 기사 한번 보실래요? 글자가 좀 작은데, 이게 아마 현대위아가 공작기계 부분이 우리 하나라도 좀 똑띠 알고 갑시다. 나중에 현대위아도 또 여러분들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현대위아의 사업 보고서를 가만히 보면 주요 사업 부분이 차량하고 모빌리티가 있는데, 저희가 예. 요 보면은 현대위아가 이제 요 있죠. 차량 모빌리티 사업하고 공작기계가 있는데, 공작기계가 중단 영업 상태군요. 근데 모빌리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겠죠. 전체 24년도 매출의 88%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매출이 대략적으로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정도, 7조 5천억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모듈 부품들입니다. 그죠? 요게 있고, 그런데 이제 현대위아는 자동차 설비 쪽이 있고 공작 기계 쪽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4.5% 정도 되는 거고, 요거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매출 기준이고, 중단 영업이라는 게 장사가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요거 떼는 것 같은데, 요 사업부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제 그거 볼 수 있죠. 중단 영업이란 말은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YC 날라가요? 그럼 YC는 삼성전자 반도체니까 호재로 작용하는 거네요. 위아한테는 호재입니다. 위아.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위안은 조금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제부터 봐야겠네. 모비스처럼. 예. 제가 모비스도 원래 좋게 보는데 봐야겠네요. YC? YC는 삼성전자니까 날라가겠지 뭐. DI는 안 날아갔어요? 갑자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맞추냐? 다 그런 애들이지 뭐. YC는 삼성전자 지분이 있잖아요. 에휴, 개떡 같은 한국 정식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오전에는 로봇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주가는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원래 주가가 이제 한 1시간 내리고 나면 10시 반, 10시 반에 또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때리는 거라서 때릴 때는 내가 어떤 뭐 하이젠도 마찬가지고 주가 이렇게 때리면 이게 그래도 분봉에서 뭐 이건 15분봉이고 최소한 5분봉 정도에서라도 뭔가 그림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라도 요런 자리에서 사는 거지. 이러면 계속 빠지는데 예. 때를 좀 기다려야 좀 할 수 없죠. 이미 오늘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날의 주인공들이 있대. 그날의 주인공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강하면 딴 애들이 안 붙어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위안은 아까 말한 대로 공작기계 분할은 악재가 아닙니다. 아주 왜 나랑 오늘 안 맞냐 요새 장이 왜 이러냐 진짜 짜증나게 이거 네 씨. 내가 주식을 못 하는 거냐 나랑 이번 달은 안 맞는 거냐 이거 네. 구라치지 마라 이씨. 삼성 이놈들은 이번에 SDI 사건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이야.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유리기판 좋아하네. 떼었다 맞아. 근데 원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인 사업 자체가 경기 민감주예요. 기판 같은 거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이 이번에 왜 나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따로 독단적으로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고 했는지 조금은 다른 내용은 있을 거예요. 같은 다른 법인이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삼성전자가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주가는 시간을 두고 아마 치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나 이런 게 치고 가는 속도가 덜할 때 다시 오전에 밀렸던 종목들이 조금 매기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삼성 밀리니까 지수 밀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염주라도 좀 깨야지 이거 뭐 부처님 이게. 에이. 따라가지 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퀄리타스나 이런 것도 따라가면 그냥 쳐박는 겁니다. 이런 퀄리타스 자리는 가만히 보시면 따라갈 자리는 아니에요. 예? 따라갈 자리는 아니라고. 염전화 돌려야지 안 되겠어요. 장이 조금 처지는데요. 코스닥은 완전 음봉이에요. 지수 얻어맞고. 코스닥은 이건 제약바이오 때문에 그래요. HLB가 원래 내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HLB가.
모르죠?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아, 왜 따라갈 자리가 아니냐고? 아, 그거 봐봐요. 오늘 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는 주가는 발표는 요날 18일 날 됐지만은 이미 주가 움직임은 이날 들어왔고, 그럼 과연 오늘 골드만삭스가 실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렇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리포트는 일단은 2분기가 좋아지고 하는데 뭐 지금 당장이란 말은 아니에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삼성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못 치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지는 거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두 건이 아주 빅 에로를 발표했잖아요. 에로. 알테오젠은 11월 달 당시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때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 기술 에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차익 매물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알테오젠은 또 이번 주 내일이죠. 예. 키트로다 SC의 결과가 이제 나만이 있는데 아마 주가는 일단 눌림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시간으로 20일이 내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까지 리보세라닉의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예, 그런 관련이 좀 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리노고 같은 애들이 원래 대장인데 치고 가지 못한 상황. 이것도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고 묻는다면 이게 그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21선이 꺾여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약간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장이 다른 나라 미국보다는 강한데 완벽하게 미국이 잡아 당겨야 돼요. 내일 새벽에 미국이 실제적으로 파월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박아주면 돼요. 어떻게? 금리를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조금 내려갈게. 요새 물가가 잡히고 하고 미국 고용도 나쁘지 않으니 파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응? 관세는 별개로 지금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고 하니 나쁘지 않지 하냐니 우리가 한번 가볼게. 그렇게. 그래서 잠깐만 공부 좀 하고 갈까요? 뭐 맨날 공부만 하네. 공부만 해. 뭐. 아유, 종목 다 빠지네. 짜증나네 지금. 요거요? 여기 있네. 영어 되게 좋아하네. 아니요. 어이씨. 까막눈이라서 알 수가 있나, 이거를. 요건가? 아, 이거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거 뭐 없나? FOMC. 참. 이게 아닌가? 이상하네. 잠깐만요. 내일 새벽이거든요. 예. 번역 안 해. 그러면 사람이 발전이 없잖여. 하나라도 배워야지. 어딨어? 이건가? FOMC.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FOMC. 마니터리 팔리스. 마니터리 팔리스. 마니터리 팔리스. 마니터리 팔리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요런 게 나와요. 오늘 밤에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요게 이제 12월 달 거거든요. 예, 12월 달 건데 12월 달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조금은 높게 잡았어요. 그쵸? 2.1%로 실업률도 조금 좋게 잡았고 물가지표는 조금 높게 잡았었어요. 9월 달 대비해서 2.1%에서 2.5 정도로. 예, 조금 높게 잡았었고 그래서 한 올해 이제 3.9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미국 FOMC가 되게 매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은 3.4를 잡았다가 3.9를 잡았으니까 쉽게 미국이 지금 4.5니까 두 번 내린다로 퉁친 거거든요. 두 번.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이제 또 요거 똑같은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3.9가 요 위에 있는 숫자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숫자보다 긍정적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 보면 뭐 성장률 같은 경우는 6%안 돼도 뭐 장기적으로 1.8%면 오케이라 보는 나라고 실업률도 4.2%면 좋다고 보는 나라고 물가도 PCE 물가 지표도 2%면 좋다고 보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항상 고용을 좀 많이 염두를 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제 발표되는 그 FMC 의사록에서 점도표 요거죠. 이 원문에서 3.9보다 조금만 내려가면 3.7이 찍히면 그거는 이제 뭐죠? 아니 3.6이 찍혀야 되죠. 3으로 움직이니까 3.6이 찍힌단 말을 우리 세 번 인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으면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조금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의외로 배터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터리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어제는 윗골이었잖아요. 오늘은 아마 종가 양봉으로 마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아직 이번 주에 완전 일주일 동안 쉬어갔지만은 약간은 반등하는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 좀 있어요. 그거 있고 반도체는 지금 현재 수준에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돌아왔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그 PSK 홀딩스 이런 거만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급하진 않아요, 이쪽은.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아마 기관들이 조금은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PSK 홀딩스 같은 애들은 이제 출발한 애들은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확 오른 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심택이나 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아닌데 이거는 굳이 오늘 11% 자리에서 내가 살 필요는 없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11% 자리에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예, 그렇고 전기 쪽은 이거 한번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다 이쪽이 나쁜 게 아닌데 회성도 그렇고 일진도 그렇고 조금 변동이 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틀째죠. 예. 눌림목이 가오는 3일째고 최근에 이제 어제 LS는 개별이고요. 수주 하나 있었고 그래도 전기 쪽은 뭐 H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조금 확신이 없는 네 그런 시간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타임으로 좀 보인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크니컬 업종들은 만약 금리를 내립니다. 예,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인하한다 그러면은 뭐 화학주들 사실 우리가 투자한 말을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LG 화학에 대해서 실적이 좀 좋아진다 얘기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유가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유가가 그러면은 그 원가가 좀 내려가요. 네, 원가가 내려가고 이제 제품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타임렉이 존재하거든요. 타임렉이 뭐냐 하면 시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최근 한 두 개 분기 연속 배럴당 70달러 밑에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올해 금융시장 자체를 경기는 상저하고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주가도 상저하고를 보는데 경기를 상저하고를 보게 되면 지금의 낮은 유가가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팔 때, 제품을 팔 때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중국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올해 중국이 조금 경기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가 시각이 좀 커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무겁지만은 또 저 종목들이 뭐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원래 투자할 때는 대부분 엔솔 지분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많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가 시각입니다. 상반기가 아주 바닥일 것이다. 시커니컬 업종이. 최근에 그 철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중국산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국내 철강의 수입 비중, 그 사용 비중을 되게 높였거든요.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를.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요새 뭐 정치적인 오늘 선고일이 원래 오늘 나온 이게 선고일이 나오면 한 이틀 안에 바로 잡히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요새 우리나라 일정이 하나 있는 거고. 주총에서 나온 이야기네요. 46파이 배터리 1분기. 그래서 아까 필에너지 올랐구나. SDI는 좀 기사가 나왔네요. 각형 P7을 개발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한다. 전고체 46파이 LF 배터리 시제품을 강화한다. 그럼 PNT, 필에너지 이런 애들인데 전부 다. SDI 주총은 나왔네요. 예. 기사가. 예. 이 46파이 만들 때 와인드 만드는 기업이 바로 필에너지인데 따라가면은 조금 시세가 엄청 났었죠. 아마 저 주총 때문에 가지고 따라가면은 물려요. 예. 이거는 워낙 가벼운 거라서. 뭐 한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저 정도만 보면 되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현대차가 엔비디아랑도 원래 로봇을 손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로봇 관련주를 좀 본다고 했는데 어제 뭐 사실 요게 대해서 그렇게 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기사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엔비디아의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로봇 고도화의 속도를 낸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AI 플랫폼 젠슨 토르 컴퓨팅을 활용한다. 젠슨 토르는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전용 컴퓨팅 시스템이다. 안 움직이네. 희한하네. 원래 가야 정상인데. 가겠지 뭐. 아휴, 주가라는 게 오늘 안 간다고 궁시렁거려봤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HBM4 12단 샘플 공급하고 예상보다 일찍 출하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서 추천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양산도 좀 빨라지고. 근데 주가 별로 반응 안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하나 세미콘의 장비가 하이닉스 쪽으로 10대 정도 팔린 것도 일정 부분 그러한 게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나 비즈니스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개산 빠따는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 좀 애매하다. 사실 자리는 보통 이런 자리가 뭐 나쁜 자리는 아닌데 시세가 한번 여기서 빵 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 그리 보면 좋습니다. 오늘 신규주들이 조금 강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CK솔루션 이런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뭐 장이 좀 그래가지고 오늘 웬일인지 신규 상장주 쪽으로 첨단, 이건 2차전지 쪽이고 서울보정보업 이런 쪽으로 뭐 단타하는 친구들이 몰려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M디바이스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 쪽으로. 근데 이거는 뭐 결혼 많이 없어요. 네, 결혼 없고 이렇게 가끔은 이제 단타하는 세력들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서울보정보험도 야 이게 26,000원짜리인데 이거 이게 이렇게 갈 회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26,000원이니까 그 다음이 1,3을 더하면 39,000원이 이제 마디 가격이거든요. 그럼 39,000원 갔다 왔으니까 오늘 서울보정보험이 이제 여기서는 확률적으로는 밀리는 거예요.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왜 매수를 했지? 2조 6천억짜리면은 특례 편입 종목이 아닌데. 업종 자체가 보험업종이라 그런가? 예. 근데 39,000원은 마디 가격에 의한 단기 저항 가격대예요. 이게 신규주들은 철저하게 신규 상장들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수를 계산합니다. 예. 그럼 오늘 26,000원에 따블이 52,000원, 50%가 39,000원인데 이 사람이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39,000을 찍어버렸으면 내가 확인한 시점에서는 지금 39,000을 찍고 왔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뚫으면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늘 윗골입니다. 저런 것들은 이제 종목 움직일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 신규 상장주들은 주가가 팍팍 튀잖아요. 그래 많은 분들이 막 되게 흥분을 하거든요. 얼마 갈지 모르는데 그럼 공모가로 계산하면 아주 쉬워요. CK솔루션은 15,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7,000원을 더하면 되니까 7,500원이니까 22,500원 3만원이잖아요. 예. 그럼 22,500원이 이제 이 친구의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저항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에이, 오늘 영 재미없어. 내게 안 가니까 재미없지 뭐. 내게 가야 재밌지. 에이. 뭐 조선 빠지는 건 눈도 깜짝 안 해. 빠지려면 확 빠져버려야 돼요. 이거 수익률 게임도 다 날아갔네. 내일까지인데, 모레까지인데. 본선 진출해야 되는데, 본선도 어렵겠네, 이거.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골드만삭스 리포트 효과는 이미 선반영이 제법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골드만삭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줬습니다. 세 번째, 이번 엔비디아 이벤트는 이미 이제 오늘부로 이벤트가 나름 종료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도 GTC 2025 대비해서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볼 수가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효과로 많이 올라서 지수 관점에서는 조금 이번 주가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줄 초에 3월은 3주차가 제일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3주차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은 확률적으로 상승 확률보다는 하락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지수가 눌릴 확률.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만약에 엎을 수 있는 재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오늘 밤에 예정된 바로 FOMC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예정된 FOMC 회의가 금리는 동결하겠지만은 지금 패드워치 확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패드워치 확률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을 내일 보는 건데, 지금 거의 99% 동결이거든요. 5월달도 아마 동결할 거예요. 예, 5월달도 동결인데, 이제 6월달 정도에는 약간 인하 확률 쪽으로 매기세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6월달 정도는. 이게 1년에 8번이 열리니까 최소한 6월달 정도는 인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2번이었다면 여기거든요. 4%인데 3.75까지도 확률 자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12%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28%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한 3번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이 좀 큰데, 그게 오늘 밤에 한번 못을 박아준다면 최소한 5월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그 관세 보고서가 4월 말 정도 전달되거든요. 한 6월달 정도에는 아마 조금 시행 우호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상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총은 사실 다음 주 다 슈퍼 주총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1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도 너무 이렇게 워우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미리 예상해가지고 그러면 인버스 몰빵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인버스고. 그냥 지수가, 조금, 눈에 보는 건 정배열이고 다 좋은데, 조금 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격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빠지면 산다는 그 마인드 보고,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 조금 반등하는 쪽에 무게 실으면 좋습니다. 배터리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3호 동맹님들은. 예. 오늘 추가 매수 이야기는 아니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받아 먹기도 미안해서. 예. 이제 삼청으로 이사 갔어요. 아니 그렇다고 초콜릿을 하나도 안 보냈대 여러분들. 야, 2,500명이 보는데도 초콜릿 하나 안 보내셨대요. SOS랩은 이제 그냥 정리했어요. 이건 빼시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S랩은 여기도 잠깐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냥 읽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리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굳이 별로 움직인 것도 없고 다음날 잠깐 움직이고 말았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이 다 남자라고요? 그 성별이 어딨나 성별이. 그래서 5장에는 제 생각에 오전에 밀린 로봇주들이 이제 저런 애들이 했을 때 조금 낙폭을 좁히는지를 봐야겠네요. 이제 11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봤던 대로 2시간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낙폭을 조금 좁혀야 정상인데요. 하이젠도 좁히죠. 예.
이제 요 정도 빠진 종목들이 만약에 뭐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좁혀주려 그러면 장중에 어떤 임팩트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삼성에서 뭐 로봇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 기사가 좀 나오네요. 예, 여기 하나 나왔는데, M&A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걸 주총이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있는데, 요 로봇 AI 의료 인원수 확대하고, 뭐 기사 좀 나왔네요. 9시 44분 기사인데 왜 내가 이걸 지금 봤지?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했던 것 중에서 AI 로봇 의료기기 분야 인수를 확대하겠다. 예. M&A 이야기고, 그럼 레인보우의 같은 이야기고, 북미 공조시장 진출 위해 합작권에서 이는 HABC를 말하는 건데요. 예, 요거는 그 우리 LG전자 공조 그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 전장 오디오 사업 강화해서 기업 인수한다. 하만은 이제 하만 카돈, 카오디오죠. 삼성전자 매출의 5% 정도 차지하는 사업부인데 큰 돈은 안 돼요. 예, 일치는 안 척자는 아닌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봇 관련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의 됐고 현재 일부 제조 라인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AI 기술 강화하기 위해서 시멘틱 렉 테크놀로지 인수했고 프락스 소니오 인수했고 그래서 의료기기 쪽 좀 강화하고 북미 공조 위해서 레녹스와 합작법인 설립했고 카오디오 좀 강화하고 아직 큰 돈 쓴 건 없어요. 다 탄 돈이지. 약간 노멀한 표현인데 씁쓸하게 한 장으로 끝나나요? 그럼 이제 올라야지. 레이는 사실 이미 결정난 거라서 별로 움직임이 없고 근데 어쨌든 추총 기사 나오고 나서 조금은 이제 낙폭을 좀 좁힙니다. 요새 정권주들 잘 안 보시죠, 여러분들? 정권주들. 정권주들이 나쁠 게 없던데 사실은. 어쨌든 대체거래소가 확대가 되잖아요. 거래 대금은 느는 거라서. 저는 보통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을 보는데 키움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네. 뭐 다른 게 있나? 정권주들은 뭐 미래에셋도 있고 많을 건데 보통 저는 그냥 키움하고 이걸 많이 봐요. 키움하고 삼성을 보는데 키움은 좀 많이 올랐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권주들은 사두면 크게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이게 근데 모찌님 오랜만이에요. 요새 어디 좀 조용하셨는 것 같은데. 정권주들은 일단 우리가 보면 이 거래 대금 있잖아요. 걔네들 수익원이 이거라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정권주잖아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보면 코스피가 대략 한 10조대로 올라왔거든요. 코스닥도 한 뭐 6, 7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도 괜찮았는데 뭐 많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보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사놔도 돼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단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크게 보면 이 삼성증권의 월봉인데 계속 우리나라 거래 대금은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보는 것 자체가 올해 정시가
제 판단으로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되게 좋게 보는 뷰가 있습니다. 4월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실적 시즌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4월부터 5월 초순까지는 이 월봉인데 약간은 애매하거든요. 미국도 4월 달에 생각보다 고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실적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제 하나 자료를 봤는데 요거 하나 보도록 할까요? 물론 실적이 좋아서 강한 섹터도 있을 거고 음식료나 뭐 전력처럼 기업들 실적 전망이 13조 정도 줄었다는 내용이에요. 13조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상장사 한 230개 중에서 작년 전망 대비해서 5% 이상 감소했다. 예.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가 올해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내려왔죠. 22년도에는 추정치예요. 추정치인데 282조까지 봤다가 지금 269조 또 내려서 268조까지 내려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섹터마다는 다 다르겠지만은 섹터마다. 근데 꼭 기사를 요렇게 써니 기분 나쁘게. 왜 배터리만 그래? 금액적으로는 1,000억밖에 안 되는구만. 하여튼 나쁜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근데 상향한 업종이 보니까 유통주가 좀 많아요. 이마트도 있고 화장품 업종도 코스맥스도 되게 좀 높아놨고 APR하고. APR은 지금 붙으면 완전 물리기 딱 십상이에요. 68,000원대죠. 조선방산도 실적은 좋습니다. 거의 제 생각으로 실적이 그래도 괜찮아. 엔터 쪽은 좀 부담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엔터 올라가도 눈도 안 쳐다보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뭐 매매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자동차도 1분기는 원래 많이 안 좋아요. 1분기는 실적이 많이 안 좋죠. 하지만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분기가 저점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를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1분기. 1분기라 그러면은 뭐 1월 달부터 1분기인데. 예, 2, 3, 4니까 지금부터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실례로 만약에 서현이와 같은 나는 개별주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바닥주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1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꼭 큰 주식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주식 안 쳐다볼 정도로 사두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은행주요? 은행주는 실적이 작년도에 워낙 좋아서 그렇지 얘네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주들이 조금 올라오잖아요. 다 금융주들도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내가 대형주를 좀 바닥에서 사가지고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종목 찍어드린다 말은 좀 그렇고 이런 KB금융 같은 주식들, KB금융 이런 주식들 사놔도 돼요. 돈 돼요. 아까 봤던 016360 저는 이제 맨날 좀 저희가 뭐 사실 직업상 뭐 한 달 있다 올라갈 주식 이렇게 올라갑니다 말하면은 좀 손님 떨어져가지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좀 느긋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KB 같은 거 사두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얘네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5조 벌었잖아요. 날강도 같은 놈들 8조를 벌었구나. 너무 많이 벌려서 그래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못 벌 수는 있는데 그 은행이 아무리 금리 내려봤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순이자 마진 NIM은 시중 5대 은행은 KB나 신한이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이
100bp 이상 받습니다. 1%. 1000억 대출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10억씩 챙겨 먹는 놈들이에요.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근데 금액을 뭐 1000억만 대출합니까? 1조 대출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1년에 100억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러면 4시에 샷다 내리고 지점 감축, 기치점 없애고 그 다음에 대출 그 DSR 강화해가지고 예. 우량 고객으로만 대출 받아내고 부실채권은 많이 없고 지방은행들이 안 좋고 저축은행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뭐 농협이나 지역농협 이런 애들은 조금 집단 대출을 좀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역농협하고 새마을금고는 아예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대놓고 하나하나 금고가 다 독립법인이고 지역농협은 하나의 분점을 갖고 있고 거기에 새끼들 좀 치는 형태 되는 거고요. 근데 KB나 신한이나 뭐 하나나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작년도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밸류업 때문에 많이 올라서 주가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KB 밸류업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금융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니겠지만은 현재 주가 이 실적 시즌에 와가지고 금융주를 여기서 담는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안 되셨어요? 밸류업으로 인해서 연간 절대치는 높은 상태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최근 10년 내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가 우리나라가 1월 27일 정도로 추정되는 날짜에 밸류업 정책 이미지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아주 조금 단기적 관점, 쉽게 말해서 KB가 여기서 다시 10만원 간다고는 못 봐도 최소한 여기서 뭐 한 10% 15% 정도의 수익을 신규 매수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 4월달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매력적인 섹터라는 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4월달에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염두한다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섹터에 베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기관들의 전통적인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액티브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개별주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아유 너무 좀 정신없다.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니까. 예? 자 며칠 전에 제가 모비스 지금 엄청 밀었거든. 1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24만원인데 그래서 요런 거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보지 않습니까? 네이버 이런 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약간 옆으로 왔는데 3, 4월 달에 주목을 받을 이야기는 조금 작아요. 네이버는 근데 크게 보면 시기를 떠나가지고 네이버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나쁘진 않아요. 배당락 때문에 빠진 거고 카카오 주주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하고 베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복불복입니다.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보시는 분들은 보니까 우리나라 탄핵안 결정에 타점을 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맞고 안 맞고의 문제보다 12월 달에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카카오라는 기업을 그렇게 투자하지 같지는 않아요. 탄핵이 된다고 해서 카카오가 규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보면 카카오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카카오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골목 상권을 잡아먹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소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커져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좋은데 소카라는 기업 이런 회사들을 다 막아버린 것도 어찌 보면 오히려 소카가 좀 작은 이야기인데 소카가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물론 주가 이제 자꾸 하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워낙 그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좀 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좀 재미가 없죠. 예. 아니 이제 요거는 왜 그러게 했냐면 최근에 이제 일부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탄핵안 관련해 가지고 가결이 됐을 경우에 카카오가 날아갈 거라고 베팅하는 수급도 꽤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 할 바에야 그냥 정치 테마주 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뭐 아니면 돈데. 예. 어차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이봐.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보면 하나 나와 기사인데 물론 기사라는 건 다 있는 건데 테슬라 참여 영국 배터리 시장 저장 시절의 최첨단 변압기 공급. 근데 이런 거는 보시면은 효성중공업이 영국에서 추진되는 배터리 ESS 프로젝트에 변압기를 납품한다는 거잖아요.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안 움직였다고 해서 효성중공업이란 기업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건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기사가 나왔는데 왜 안 움직이냐?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꼭 그렇게 뭐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일 때 있는 것이 새삼스럽게 뭘 그거를. 유가도 요새 되게 안 좋은데 유가도 좀 올라와야 돼요. 경기가 진짜 좋으려 그러면은 유가가 저렇게 쳐 있으면은 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화학주들은 유가가 지금 이렇게 눌려져 있으니까 한편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을 두고 오르지 않을까 생각할 때는 구도일 같은 애들이 구도일은 좀 재미없구나. 그러니까 정유회사들 말고 석유화학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시장에서 아까 보니까 LG화학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IBK증권은 1,000원까지 보더라고요. LG화학도 이게 실적이 나빠가지고 많이 빠진 기업이거든요.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네, 요거는 연결이고 지금 400억 정도 보는 게 컨센인데 지금 모 증권사에서는 1,000억 이상까지 보더라고요. 4분기 적자 났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연결이니까 LG엔솔까지 같이 있는 거고 개별로 보면 개별도 적자가 좀 심했었어요. 예. 작년도 3분기부터 꺾여가지고 개별이 본업 봤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줄어버리는 게 LG엔솔이 연결로 기준으로 놓고 잡으면 LG엔솔이 적자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는 이게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제가 준비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그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약간 뒷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좋긴 하지만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효과로 장은 조금 견조하지만은 그렇게 장담할 건 아니고 만약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업종들 조금씩 좀 모아 가보시고 금융주랑 그리 보시고 삼성전자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힘 자체는 상당히 강하니 뭐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빠졌던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좁히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조선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삼성전자 강세로 인해 가지고 조금 탄력성이 둔화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